선진국 대비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상황은 아직까지는 확실히 해소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매크로팀 허재환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데요. 1월에 어떤 극단적인 차별화가 나타났다가 2월 들어서는 이 기업들에 대한 주주 환원 정책, 그 다음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조금 해소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들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주식시장 그리고 금융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선진국 대비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상황은 아직까지는 확실히 해소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저 PBR 주식들이 너무 지금 싸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 극단적인 차별화에서 전화가 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까지는 아직까지 충분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 저희는 여전히 시장의 핵심은 대미 수출주들, 반도체, 자동차, 기계 이런 업종들이 좀 더 포커스를 둘 필요를 투자자분들에게 권고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월 이후에 저희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곳곳에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가는 미국 시장 계속해서 강세고 일본도 강세인 반면에 중국 시장은 굉장히 약한 상황이고요. 한국 시장은 최근 들어서 조금 좋아지다가 약간 좀 주춤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미국 시장 내부에서도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주가의 어떤 극단적인 차이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고, 국내 업종들 중에서도 반도체와 반도체가 아닌 2차 전지 쪽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면서 국가별로, 그다음에 지역별로, 그리고 업종별로 연초 이후에 차별화가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어떤 사이클이 초반이 아니라 중후반부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씩 성향에 대한 어떤 희소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 국가별로 성장의 내용, 특히 내수에서의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국면이 국가별로, 지역별로, 산업별로 나타나는 차별화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홍해 사태에 따른 물류난 때문에 이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는 노선의 차이에 따라서 아시아와 유럽이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좀 더 열의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미국의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나올 가능성들이 높아짐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자동차와 화석연료는 좀 우호적입니다만은 전기차와 중국과 관련된 업종들은 여전히 비우호적인 상황이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을 걸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2월 들어서는 이 중국에 대한 너무 큰 걱정들에서는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주식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 특히 홍콩 H지수로 대변되는 중국 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중국 금융기관 위기 당시의 PR에 굉장히 많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중 수출이 여전히 많긴 합니다만 그 의존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지난 12월부터 한국의 대미 수출이 대중국 수출을 능가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중국에 의존되었던 흐름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간에서 위치해서 조금은 더 미국 쪽으로 갈 수 있는 바탕들을 여건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와 저희 한국과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ROE입니다. 결국 일본의 어떤 주주 환원 정책들이 강화가 되면서 일본의 기업들의 ROE가 한국 기업들보다 높은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한 10년 전 또는 15년 전만 해도 한국 기업들의 ROE가 일본 기업들의 거의 2배가 됐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일본 기업들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을 그저 따라만 한다고 해서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오른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리레이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수익성 회복이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 한국 기업들의 ROE 수준에 비하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나 지역적으로 봤을 때나 아주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면적인 주식시장의 레벨업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 ROE 대비해서 PBR이 낮은 일부 산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조금은 더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는 지속성 측면에서, 즉 단순히 싸다라는 측면보다는 여전히 공급망의 전환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 특히 대미 수출주들과 관련된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저PBR 주식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의 자동차, 그다음에 일본의 반도체, 그다음에 일본의 기계 업종들이 강한 모습들을 봤을 때는 저희 한국에서도 자동차, 반도체, 기계 업종과 같은 대미 수출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할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이것으로 주식시장 전망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